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권오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8주간에 걸친 인턴 과정에서 제가 탐구했던 내용과 소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반에는 저희의 공통 탐구 주제인 무어의 법칙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의 발전이 필요할지 각자의 개인 탐구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일절 없었던 저는 저의 전공인 화학공학과 관련된 주제를 위해 전력 반도체 및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생산하기까지 필요한 관련 소재 및 재료들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있어서 필요한 밀봉재, 솔더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재료 물질 중 하나인 EMC에 대한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범준입니다. 제가 선정한 연구 주제는 진공과 반도체 소자 품질의 상관관계입니다. 진공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진공 상태의 4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장비인 진공 펌프의 종류와 특징 또한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누설과 아웃게싱으로 나뉘는 기체 누설 현상 발생 원인과 삼침, 해결법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챔버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진공 게이지의 종류와 원리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진공학 해지에서 발행된 연구 논문을 읽으며 공정 압력에 따라 기판의 성능이 변하는 인과관계를 논리적 근거를 통해 납득하게 된 경험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방막 공정에서 수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정소영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 알아보며 연구 주제를 탐색하였습니다. 방막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얇은 막을 말합니다. 방막은 회로 간의 구분, 연결과 보호 역할을 하는 등의 방막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방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혔느냐가 반도체의 품질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에 방막 공정에서 방막을 증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변수에 따른 증착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그중 방막 증착의 대표적인 방법인 스퍼터링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방막 공정의 스퍼터링률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에 대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가연입니다. 저는 서브그룹 3에서 EDS 공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탐구 배경과 목적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최근 흐름을 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야를 키우고 싶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정 과정에 대해 리뷰한 뒤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부터 그 한계점까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도체 8대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공부한 뒤 관련 논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삼성 특허 기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고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인턴 기간 동안 학과 공부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깊이 있는 탐구를 하게 되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선창우입니다. 저는 패키징 공정과 포토 공정에서의 수익 향상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패키징 공정에서는 SiP와 2.5D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수익 향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D 패키징의 연결 구조가 요소간 거리가 훨씬 짧기에 신호 통수신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발열 문제가 심하여 로직 칩은 평행으로 배치하고 메모리 칩들을 병렬로 적층하는 2.5D 패키징 연결 구조가 수율 향상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토 공정에선 스토캐스틱 디펙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성능 지표를 보면 해상도 R, LER, 센시티비티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RLS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CAR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CAR 과정에 UV 플로드 노광을 추가하고 분해가 가능하고 플로드 노광에 의해서 감광되어질 수 있는 베이스인 PSPDB를 사용하는 그런 PSCAR 2.0이 그 새로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RLS 중에서 항상 높은 값을 유지하던 LER 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 기술의 개발과 소재 연구는 집적도 향상에 대한 무어 법칙의 한계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있고, 이는 향후 더 작고 정밀하고 세밀한 제품들의 출시까지도 이어져 저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유익한 동기 인턴을 했고 항상 좋은 피드백을 해주신 유현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